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숙훈 부장입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기준 안숙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 뉴욕 증시는 심리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5일째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였고요. 반면에 마감 후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죠. 5월 15일 목요일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2 세 번째 미공개 영상 공개되었습니다. 똘비와 펭수가 주주총회에 초대받는 상황을 그렸는데요. 앞서 세 번째 영상과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채널K 금요일에 트렌드 코드 K 과자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저녁에는 미국 주식 옵션 스쿨 이제 HTS로 사용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오늘 아침 11시에는 KPIC 신세계와 이마트 주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11시에는 역시 KPIC 시간에 티니핑에 대한 이야기 박명석 앵커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말에도 쇼츠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 그리고 키드키드 4편의 쇼츠가 준비되어 있고요. 채널K에서는 오늘 트렌드 코드 K 과자 편에서 눈에 익숙한 이유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78%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52%, S&P 500이 0.7%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도 0.89% 상승하면서 오늘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이틀째 강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S&P 500이 5일째 강세 흐름 이어간 가운데 러셀 2000도 이틀째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0.92%, S&P 500이 0.87%, 다우가 1.02%로 평소보다 변동폭이 좀 적었는데요. 다우는 좀 크게 나타났고요. 러셀 2000의 변동폭도 0.98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1% 하락하면서 이틀째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변동폭은 1.21%로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쳤네요.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콜옵션 대량 처분에 따라 시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 출발한 이후에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죠.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치와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모두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정오가 다 되어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발표된 4월 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4.7% 감소한 141만 2천 건으로 예상치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반면에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6% 증가한 131만 6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치는 50.8로 지난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이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역시 1년 7.5%, 5년 4.6%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모두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가 반영되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과 이번 달에 과연 하드 데이터 어떻게 나올지
살피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제금리와 금이 하락했고요. 달러화와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 선에서 10만 4천 달러 선 오르락내리락 하는 양상이고요. 오늘 많은 종목이 상승하면서 다우 4개, S&P 500 56개, 나스닥 100은 21개만 하락했고요. 그 외 모든 종목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11개 중에 1개만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0.18%로 유일하게 하락했고요. 헬스케어가 1.96%로 크게 상승했고, 유틸리티가 1.42%, 부동산이 1.27% 상승하는 등 5개 섹터는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는 IT 0.12%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0.65% 상승으로 두 번째로 적은 상승폭을 나타냈네요. 빅7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선트 7 인덱스는 오늘 0.58% 상승하면서 33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느새 또 330선까지 올라왔고요. 7개 종목 중에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하고 5개 종목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2%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최근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만 거의 17%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350달러 선이 좀 한번 허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파벳도 오늘 1.36% 크게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0.42%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25%, 아마존이 0.2% 상승 마감했네요. 오늘 주요 뉴스로는 엔비디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하이에 연구개발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대응과 또 미국과 중국의 요구사항을 두루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에 GPU 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하지 않는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애플은 애플페이, 애플카드, 애플캐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한동안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복구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해고 소식이 전해졌었죠. 근데 해고 대상의 절반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종사자라고 합니다. AI발 인력 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룹캐피탈이 AI 랠리를 주도하면서 빅7 중에 수익률이 가장 훌륭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88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시 지연이 하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3,760억 달러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3조 3,020억 달러로 2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3조 달러대 다시 회복을 했죠. 3조 1,550억 달러. 아마존이 2조 1,82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210억 달러로 2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1조 6,100억 달러. 그리고 테슬라가 1조 1,270억 달러로 여기에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해서 8개 기업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서고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가운데 군데군데 이제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IT 섹터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장비 섹터와 함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부진한 가이던스 영향 속에 5%대 하락을 했고요. 이와 함께 브로드컴도 오늘 1.73% 하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에 의한 하락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필수 소비재가 매우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월마트가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트코 홀세일도 1.5% 상승한 등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콜게이트, 팜올리브도 1.78%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 서비스 업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오늘 6.4%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연간 가이던스 철회와 CEO 사임, 그리고 전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에 대한 사기 조사 소식에 30%가량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IBC 캐피탈이 최근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고 평가하면서 투자의견 시장 수익률 상해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525달러에서 355달러로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견을 유지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원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종업체들의 주가 역시 반등했죠. 휴메나가 4.61% 상승했네요. 그리고 시그나 역시 3.9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 치료제의 임상 일상시험에서 첫 번째 투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모더나가 5%대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AI 칩의 중동 공급 재개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고성능 맞춤형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오늘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 업체 파이서브 전일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죠. 동사 포스 플랫폼 클로버의 2분기 성장세가 전분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언급에 16% 하락했는데요. 오늘 4.73%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5.25% 하락했는데요.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데 중국 매출이 부진하면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이후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미흡하다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오늘 5.25% 하락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KLA 역시 1.8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과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2.42% 하락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장 후반에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태양광 모듈 업체인 퍼스솔라 이번 주에 매우 크게 상승했는데 오늘 4.15% 하락했습니다.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요. 초콜릿 업체인 허쉬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코코아 선물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우려 속에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유지하면서 2.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전해드리죠. 어제까지 헤지펀드 및 주요 투자기관들이 13F, 그러니까 분기마다 이 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하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에 동사 지분 638만 4천여 주를 추가 매입해서 보유 지분을 2배로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2.61% 상승했고요. 반면에 보유 중인 지분 전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시티그룹이 0.32% 하락했고요. 보유했던 지분은 1464만 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 주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캐피탈원 파이낸셜도 0.1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작년 중반 이후 주가가 크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비만 치료제 업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리리도 약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그동안의 주가 하락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로 인해서 동사의 주가가 최근 6개월 동안 무려 33%,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50% 하락하자 CEO인 라스 프로가르드 에르겐센이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일라이릴리가 봤는데요. 오늘 3.5% 크게 상승했고요. 바이킹 테라피틱스 역시 3.7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속에 오늘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1.1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가가 오늘 제 1200달러 선까지 올라왔네요. 시포트 리서치가 동사의 성장 동력이 매우 강력하여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내 핵심 종목이라고 평가하면서 추진형의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060달러에서 12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전일 사이버 공격 등에 따른 7.2% 급락이 과도하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293달러 유지한 코인베이스 글로벌 9%대 상승했고요. HSBC가 동사의 약세 시나리오가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되었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보유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24달러를 제시한 카니발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소형 지수율이 러셀 2000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WM이 0.83%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가 3.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농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MOO 무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체온관리 잘 하시고요. 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뉴욕 증시 주간 정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